몸의 이중으로 몸에 무리를 주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상식을 바꾸셔야 돼요. 건강을 망치는 잘못된 습관 10가지 말씀드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건강에 맞다고 생각했는데 건강을 망치는 습관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잘못된 상식들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상식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아프면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 이런 상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거나 몸이 좋지 않으면 잘 챙겨 먹어야 된다, 많이 먹어야 된다, 자주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아팠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잘 먹으라고 하나요? 잘 먹지 말라고 하나요? 잘 먹으라고 하죠. 잘 먹어야 건강해진다. 먹고 죽은 귀신이 때가 더 좋다.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아예 공통적인 상식이 돼버렸어요. 근데 짐승은 오히려 아프면 안 먹습니다. 짐승들은 자기 생리 조직에 맞춰서 아프면 안 먹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상식이죠. 아프면 안 먹습니다. 아플 때 식욕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머리 아파 보셨고, 체해 보셨고, 뭐 아니면 멀미도 해보셨고, 거의 식욕이 막 더 왕성해지던가요? 막 음식을 먹어 속이 느글거리는데 식욕이 더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오히려 식욕이 더 떨어지죠. 아플 때 식욕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몸의 에너지, 우리 몸의 에너지를 가지고 나쁜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플 때 오히려 우리는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짧은 디톡스를 하거나 한 일주일에 디톡스를 하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잘 먹어야 된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탄수화물은 독이다. 탄수화물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는요. 탄수화물 정말 많이 먹어도 되나요? 탄수화물이 독이 아닌가요? 라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나서도 내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탄수화물 종류 중에 우리가 뭐 감자, 고구마, 빵 종류, 밥, 뭐 떡, 그리고 잡채, 그리고 또 국수, 뭐 이런 것들 있죠. 다 탄수화물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우리가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탄수화물을 독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분을 과다 섭취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양 이상의 당분이 다 지방이 되거나 암의 밥이 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산삼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고요. 로에제리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백질도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그 어떤 것도 과하면 독이 돼요. 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몸이 차가워질 수 있어요. 과일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야채도 마찬가지고요. 탄수화물만 독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잘못된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먹는 양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과식을 할 때 물론 탄수화물이 과식을 조장되기가 훨씬 더 쉽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밥을 많이 먹을 수 있고 빵을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하지만 탄수화물 자체가 독은 절대 아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먹었을 때 나쁠 것 같으면 견과류가 훨씬 나쁩니다. 그러니까 견과류는 과하게 먹으면 우리 간과 췌장과 뭐 이런 장기들 망가뜨릴 수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또 레몬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위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탄수화물이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개념이고요. 탄수화물 자체의 구분을 우리가 뒀을 때는 반드시 통곡식을 먹어야 되는 기준에서 과하게 먹으면 안 되지만, 네, 적당히 먹으면 가장 좋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탄수화물이 부족했을 때 암이 더 커지거나 질병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당뇨도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고기를 많이 먹으면 당뇨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도 적당히 먹으면 괜찮아요. 우리 보통 소비되는 칼로리가 있잖아요. 그 칼로리를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탄수화물의 문제는 애초에 없습니다. 단지 탄수화물을 설탕으로 먹는다,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탄수화물은 우리가 어디에 섭취해야 될까요? 녹말에서 섭취해야 한다. 탄수화물의 대부분을요. 세 번째, 우리가 갈아서 먹는 주스 있죠. 녹즙이나 이런 것들. 녹즙이 건강에 좋다. 당근 주스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주스들. 그리고 혹은 갈아서 먹는다.
뭐 특정 어떤 부분은 우리가 갈아서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끔 뭐 레몬 주스를 마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무조건 건강에 좋다, 이렇게만 먹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보통 녹즙 같은 경우는 녹즙을 짤 때 섬유질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럼 녹즙을 먹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겠죠. 내가 일반적으로 먹는 섬유질만 해도 충분한데 그걸 좀 버리면 어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볼 때는요, 버려지는 만큼 우리는 그렇게 좋지 않다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녹즙을 먹게 되면 간이 부담을 갈 수 있어요. 이제 한두 잔이야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계속 마시고 자주 마시고, 그러니까 아침마다 우리가 당근 주스를 갈아서 마신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나중에 간에서 그 한쪽 영양, 밸런스가 맞지 않는 영양을 해독하기 위해서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당근의 색소를 해독을 다 못해서 온몸이 노래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녹즙을 먹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다. 생각보다 녹즙이 건강식품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냥 우리가 채소를 씹어서 먹는 게 훨씬 더 건강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독 주스나 요즘에 갈아서 먹는 주스 있죠. ABC 주스나 아니면 그냥 갈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섭취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섬유질도 안 버리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역시 우리가 보통 좋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브로콜리 하나만 봐도 그래요. 브로콜리를 갈아서 먹게 되면 설포라페인이 잘 안 나옵니다. 설포라페인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씹을 수 있는 걸 씹어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토마토 주스 같은 거 우리가 물론 갈아서 만들어서 소스로 먹기도 하지만, 토마토를 양을 채우기 위해서 막 주스로 해서 마신다 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토마토를 먹는 게 훨씬 낫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먹을 수 있고 함께 이렇게 곁들여서 먹을 수 있고 가끔 먹을 수 있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매일 그냥 우리 식사 자체가 매일 현미도 갈고 그다음에 당근도 갈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 한 잔 마시고 아침에 출근한다, 이런 거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소화액이 잘 안 나올 수 있고요. 소화액이나 소화 기능들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먹는 거 상관없어요. 즙이라든지 주스라든지 이런 건 상관없지만, 그냥 우리 개념 속에 갈아서 먹는 게 건강에 좋다라는 개념은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먹으면 안 된다가 아니고 그게 무조건 그렇게 먹어야만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 싱겁게 먹는 게 건강에 좋다. 이것도 기본적인 상식이 돼버렸어요. 상식이 됐는데 거의 대부분 건강을 챙긴다라고 하면 바꾸죠. 짜게 먹는 것부터.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똑같은 경우에 있어서 싱겁게 먹는 것과 짜게 먹는 것, 뭐가 더 좋을까요? 차라리 짜게 먹는 게 낫습니다. 단 어떤 소금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나트륨은 좋지 않아요. 나트륨 기준에서는 짜게 먹으면 신장이 망가질 수 있고요. 천일염 기준만 봐도 좀 짜게 먹는 게 낫습니다. 잘 짜게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필요한 나트륨 이상의 것들은 다 배출시켜 버려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채식을 하셔야 되고 칼륨이 많은 음식들을 좀 드셔야 되겠죠. 칼륨 많은 음식들, 뭐 호박이라든지 일반 그 나물들. 근데 나물에서 식사하다 보면 칼륨이 보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금을 충분히 드셔도 생각보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싱겁게 먹었을 때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금은 건강의 필수 식품이에요. 그리고 혈액을 만드는데, 적혈구를 만드는데 가장 필수 조건의 식품이 소금입니다. 사실 혈액을 가장 빨리 늘릴 수 있는 그 식품 중에 하나가 소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혈압 있는 분들이 소금을 안 먹잖아요. 고혈압 있는 분들이 나중에 혈압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혈압이 있는 분들도 좋은 소금을 먹게 되면 혈압이 오히려 안정이 된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혈압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혈압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싱겁게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소화액이 잘 안 나와요. 소화액이 잘 안 나오고 소화액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해독작용도 안 돼요. 소금은 우리 몸에서 해독, 방부제 역할, 소화액 분비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소금을 먹어야 되는데, 싱겁게 먹는 게 아니라 간간하게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요즘엔 만보기가 나왔잖아요. 무조건 만보 이상 걸어야 된다.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잘못된 상식이 있어요. 절대로 운동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많이 하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해야 건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운동을 너무 안 하는 사람들, 아예 잘 안 움직이거나 활동 안 하는 사람들은 정말 과할 정도로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분들에게는. 하지만 내가 하루에 무조건 뭐 2만 보, 3만 보 걸어야 되고 운동을 많이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규칙적으로 하는 게. 그리고 적당히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건강이 망가진 것은 운동을 안 해서라기보다는 식습관이 문제가 돼서 망가진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어요. 운동 부족해서 내 건강이 망가졌나 보다. 물론 운동 부족해서도 뭐 이만큼 있겠지만 대부분은 먹거리의 문제에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한다는 개념보다는 좀 더 먹거리를 신경 쓰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루 안 했다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음식을 한 번 잘못 먹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화기관이 망가져 있어요. 소화기관이 음식을 잘못 먹거나 소화기관이 망가져 있을 때 과식을 했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우리 몸에서 많이 생길까요? 줄어들까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을 처리하느라고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우리가 그냥 필요한 양만큼 음식을 나눠주면 괜찮은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드려요. 그러면은 필요한 양만큼 드리면 괜찮은데 갑자기 사과 10박스를 드렸어요. 10박스를 내 차에다 옮겨서 집으로 가져가면 에너지가 딸릴까요? 아니면 더 생길까요? 에너지가 더 부족해지겠죠. 적당한 사과 몇 개를 먹으면 괜찮은데 근데 우리가 이제 과식을 하게 되면 필요 이상의 짐이 지워지니까 에너지가 더 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소화 다 안 됩니다. 다 그냥 배출돼 버려. 흡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과하게 하게 되면 이때 운동을 과하게 되면 부족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힘이 더 딸리는 거예요. 과식을 하면 보통 이런 생각하죠. 내가 과식했으니까 운동 많이 해야지. 그런 생각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나음에서 식사를 하다가 떡이 나오고 빵이 나오고 음식이 많아요.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하자.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가끔 하는 분들 있어요. 실제로 많이 먹고는 운동 뭐 한 1km 더 걷고 오지. 이게 진짜 잘못된 상식입니다. 많이 먹고 운동도 많이 하면 몸의 에너지는 더 방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확 망가지는 거예요. 본인도 몰라요. 그때 우리 몸이 정말 피해를 보게 되는데 차라리 과식했으면 조용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내일부터는 과식 안 해야지 생각하시고 운동량은 오히려 줄이는 게 낫다. 아시겠죠? 차라리 좋은 공기를 많이 마시고 밖에 있는 건 괜찮지만 더 운동을 늘리는 것은 몸에 이중으로 몸에 무리를 주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상식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과하게 하면 오히려 뭐가 많이 생긴다? 활성산소가 과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을 업으로 하는 선수들이 오히려 수명이 짧거나 노후가 건강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는 직종의 사람들이 오히려 수명이 짧은 것이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보면 뇌졸중, 심장마비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운동을 무조건 많이 하는 거 절대 좋지 않고요.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는 거다 이렇게 우선은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운동을 실제로 많이 하면 뇌 기능이 떨어져요. 뇌 기능이 떨어져서 이 전전두엽 피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전두엽 피질이 감소가 돼요. 그 활동 범위가 감소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짜증도 나고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뭐 아니면 이렇게 굉장히 폭력적인 성격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장에도 안 좋아요. 일정 이상 무리가 되는 운동은 면역력을 저하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호르몬을 불규칙하게 불균형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는 만성 피로 증후군이 생기고요.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수면장애, 스트레스 불안, 집중력 저하, 우울증 또는 강박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운동해야 되는데 안 하는 날 막 되게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과한 운동은 피하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루를 과한 운동했으면 다음 날은 적게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생채소나 생과일 많이 먹어야 된다. 생식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잘못된 표현입니다. 잘못된 건강 상식이고 우선은 생식 자체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생것을 우리가 곁들여 먹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곡식은 전분이 있는 전문성 식품들은 절대로 생것보다는 익혀서 먹어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전분성 성분 중에서 곡식 종류는 익혀 먹는 게 훨씬 좋고요. 고구마나 이런 식품들은 우리가 가끔 생것을 먹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야채들은 익혀서 먹는 게 부식이지만 하루에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정도는 생것으로 먹는 거 괜찮고요. 우리가 생채소를 너무 많이 먹거나 생과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산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비만이거나 육식을 많이 했을 때는 또 달라져요. 그때는 생채소 많이 먹어야 돼요. 생과일도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채식을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줄이셔야 됩니다. 줄이셔야 되고, 채소는 에너지를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칼로리를 만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소의 역할 자체가 몸을 해독하는 식품이다라고 보신다면 절대로 채소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단백질 섭취. 네, 단백질 섭취를 무조건 많이 해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상식이에요. 보통 단백질은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많이 섭취해야 한다고 이제 믿고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단백질은 과하게 섭취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제가 우리 장내에서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장내에서 가스가 생길 수 있다. 네, 그 가스가 간을 망가뜨리고 우리 전신을 혈액을 더럽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가 많아지고 독소가 발생하고 소화가 안 되면 신장도 망가질 수 있어요. 간과 신장이 같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어야 된다. 이런 상식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한국 어느 집을 가도 방문을 가봐도 보조식품을 먹지 않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기본적인 상식이 돼버렸어요. 누구나 다. 여러분 거의 드시지 않았나요? 네. 거의 한 가지쯤, 두 가지 이상 이렇게 드셨을 것 같은데, 상담 중에 가장 많은 질문도 건강보존식품에 대한 섭취 문제입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들은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인데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구입해서 먹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세레늄이 부족하다. 우리가 밥을 먹는데 흰쌀을 먹잖아요. 그러면 껍질을 도정하기 때문에 뭐가 부족해요? 비타민이 부족하겠죠. 효소나 미네랄 부족하겠죠. 그래서 따로 섭취하는 방식인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을 관리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다른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통곡식을 먹어야 돼요. 통곡식을 먹으면 별도의 영양분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흰쌀을 따로 먹었다 가정하고 비타민 따로 먹었다 가정했을 때 우리 몸에 과연 그것이 다 흡수될까?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그것이 들어와서 어떤 작용을 할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부족한, 우리 몸에 어떤 영양소가 극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그것을 먹어서 채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만 지나잖아요. 다시 원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식품을 먹는다는 개념 자체가 잘못되었고, 애초에 우리는 건강식, 영양식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내가 부족한 것을 다른 데 찾으려고 한다면 건강을 망가뜨리는 방식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문제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결국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염증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 몸에 영양을 채울까? 되게 간단한 게, 여러분 이런 원칙이 있으면 돼요. 영양에 대한 가장 쉬운 공식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모든 곡식을 껍질째 먹는다. 완전한 식품을 먹는 거예요. 현미를 먹든 통밀을 먹든 밀가루를 깎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난 잡곡을 열심히 먹는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껍질에 벗긴 잡곡입니다. 이건 영양의 불균형 가져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첫 번째 곡식을 어떻게 먹는다? 껍질째 먹는다. 두 번째는 제철 음식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돼요. 만약에 겨울에 갑자기 토마토가 나왔다, 딸기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먹을 수는 있어요. 먹을 수 있지만 겨울에 토마토와 딸기는 사실은 겨울식품이 아니죠. 겨울에 먹어야 될 제철 음식이 있고 여름에 먹어야 될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름에는 배출이 잘 될 수 있는, 땀을 흘리고 우리가 수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때 인효가 잘 되는 음식들, 그다음 수분을 채울 수 있는 음식들이 아예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제철 음식을 기본적으로 먹으면서 겨울에 먹는 뭐 그 말린 나무들 먹어도 되지만 그걸 없이 그냥
반대로 음식을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영양의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보통 이제 수분이 적거나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먹는 음식들이 있죠. 그걸 기본으로 먹고 나머지 부분들을 추가로 먹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철 음식의 중요성을 알면 영양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9번째. 따뜻한 방에서 자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상식입니다. 온도가 올라온 방은 사실 우리 건강에 최적의 방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온 수면 혹은 따뜻한 수면,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수면이 사람들에게 많이 제시될 때 여러분들은 저온 수면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의 온도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몸이 차가워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만약에 손발이 막 꽁꽁 얼어있고 막 차가운데 문을 열어놓고 잔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은 따뜻한 상태에서 방 안의 공기는 차가울수록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처음에는 29도, 30도에 잠을 자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몸이 따뜻할 수밖에 없죠. 더우니까. 근데 내가 열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 집안의 온도가 나의 몸에 열을 만들어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몸이 보통 평상시에는 차가워져 있습니다. 손발이 차갑고 순환이 잘 안 돼요. 자기가 스스로 열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몸에서 점점 잃어가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온도를 1도 떨어뜨리고 1도 떨어뜨리고 이렇게 자다 보면 내 몸에서 열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필요한 음식 섭취나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열을 만들어내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이 순환이 잘 되고 체온 자체가 올라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20도, 영상 18도, 15도 떨어져도 몸이 열을 내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히려 더 나은 컨디션, 그리고 독소 해독이 훨씬 더 잘 되고 잠자는 동안에 충분한 산소가 들어오니까 노폐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해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온 수면을 하시는 게 좋다. 하시면 가급적 저온 수면 하시는 게 좋고, 따뜻한 방에서 자야 된다는 이 표현 자체는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방이 막 뜨겁거나 전기 장판 아니면 온열 매트 이런 거 자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면요, 몸이 약한 사람들이 항상 열을 좋아해요. 따뜻한 거, 그죠? 몸이 약할수록.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의지할수록 몸은 더 약해집니다. 신기하게. 처음에 막 뜨거운 난로, 막 뜨거운 방바닥, 찜질방, 아니면 뜨거운 거 갖고 다니고 하는 분들 있죠? 갈수록 몸이 약해져요. 그런데 그런 것들 떼보면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힘든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의지하지 않고 몸이 되게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절대 우리 몸에 뜨거운 것을 많이 대거나 우리가 닿거나 방바닥이 뜨거워서 거기에 몸을 지지고 자거나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가끔 몸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때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습관적으로 자꾸 우리가 내 체온 자체가 올라가지 않고 어떤 열에 의지하는 습관 자체를 갖게 되면 나중에 우리 몸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반드시 뜨거운 곳에서 자야 된다. 이거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체질별 맞는 음식이 있다. 굉장히 이것도 요즘에 많은 분들이 본인의 체질에 맞춰서 음식을 짜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 좋아합니다. 네, 이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체질에 맞는 음식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현미가 맞지 않다, 콩이 맞지 않다, 이 나물이 나에게 맞지 않다, 그리고 과일이 맞지 않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체질에는 이 음식이 안 맞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망가져 있을 때 그것을 흡수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어요. 몸이 나쁠 때, 소화력이 약할 때 콩이 소화가 안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맞지 않는 것과 내가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맞지 않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내 몸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는 체질별 음식은 전혀 없습니다. 체질에 따라서 음식을 먹는다는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에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단 소화기관의 문제나 혈액의 문제, 체온의 문제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혹은 좀 더 장기적으로 음식이 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몸을 바꿔야 되겠죠. 그때는 이 음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몸이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몸을 빨리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레몬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위장이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올리브유를 드시면서 위장을 관리한 다음에 레몬을 먹을 수 있겠죠. 체질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고기를 먹어야 된다, 생선을 먹어야 된다, 현미를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요. 근데 그게
뭔가 이렇게 세뇌되잖아요. 그럼 정말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해요. 저는 현미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저는 고기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인간의 소화관은 원리적으로는 다 같아요. 원리적으로는 다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몇천 년 동안 다른 유전자를 갖게 되면 어떤 사람 우유를 좀 더 소화를 못 시키거나 소화를 잘 시키거나 이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뭐를 먹으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고요. 심지어 알레르기 체질, 사과 알레르기 아니면 복숭아 알레르기 체질, 망고 알레르기 체질을 할지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체질에 대한 부분 다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소화관에 따라서 먹어야 할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체질식을 하게 되면 몸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 면역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먹게 되면 영양 부족 현상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10가지 잘못된 상식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일 수 있고 모르는 것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때로는 건강을 망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